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LWA 300불씩 연방정부 지원금 받는 거에 대해서 주당 수입이 조금씩 발생되시는 분들이 혼돈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령액이 100불이 안 되는데도 누구는 나왔는데 이게 맞네요, 안 맞네요. 계속 그런 좀 혼돈스러운 댓글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 좀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주당 소득 보고 제가 누누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시뮬레이션 하면서 알려드렸는데 최근에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많은 동영상들을 보지 못하시니까 계속 반복돼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LW에 300불씩 주급으로 받는 거는요. 지금 현재까지는 최종 6주까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엔딩 위크가 8월 1일, 8월 8일, 8월 15일, 8월 22일, 8월 29일, 9월 5일까지 그래서 총 6주가 페이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개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지급 시기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4주가 한꺼번에 나왔다가 나중에 2주가 나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2주만 나왔다가 나중에 뭐 1주, 2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도 계시고 3주씩 나눠서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제 소급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뭐 2주만 나왔다, 3주만 나왔다 걱정하실 게 없어요. 이미 지급되셨던 분들은 특별히 인컴이 많아서 지급되지 않는 사례를 빼고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체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UI 베네핏은 W 인컴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W2 인컴과 1099 인컴 두 개가 병행된 분들은 1099의 인컴은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W2 인컴으로만 반영이 됐죠. 그래서 최저 40불 그리고 최고 450불까지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POA 같은 경우는 스케줄 C로 세금 보고하는 자영업자분들이 기준으로 이제 나오는데 최저 167불 그리고 최고 450불이에요. 그런데 이제 POA로 산정되신 분들 중에서 W2 인컴이 아주 40불 정도 책정되는 것보다도 적은 경우, 그래서 즉 1쿼러에 900불 미만의 수입이 있으신 분은요, PUA로 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이 167불을 기본으로 주는 PUA로 받게 되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1099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100불 미만으로 산정되신 분들. 그래서 제가 특히 두 가지 인컴이 있으면서 스케줄 C 인컴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W2로 위클리 베네핏 산정되시는 분들 어떻게 어필 한번 해보시라고 안내해 드렸어요. 다른 동영상에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위클리 베네핏을 산정해준 기준은 W2, 1099, 캐시 수입이 있는다 하더라도 연방정부 기준법에 의해서 UI를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W2를 먼저 채택을 하죠. 그래서 W2 수입이 있는 분들은 가장 높은 수입이 있는 분기를 채택을 해서 그 W2의 수입만을 가지고 위클리 베네핏을 산정을 해요. 그러나 1099으로 스케줄 C를 보고하시는 분들은 1년 넷 인컴을 4로 나눠서 즉 1분기를 책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99 수입을 기준으로 위클리 베네핏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UI든 POA든 둘 다 여러분들 캐시 수입은요.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캐시로 벌어서 1099이 없다 하더라도 스케줄 C로 보고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세요. 그런데 캐시로 받았는데 스케줄 C 인컴으로 보고하지 않는 분들은요. UI 수당도 자격이 없고 POA 수당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캐시 수입만 있던 분이 갑자기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캐시 수입 중에서 가장 흔했던 게 이제 아기 봐주는 일 하시는 분들 왜 수입을 보고 안 하셨냐 물어보시면 캐시라서 그렇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POA를 신청해서 받는다 하면요. 나중에 이런 게 사기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UI 베네핏은 W2가 먼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OA가 두 번째로 가고 W2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1분기가 900불 이하는 POA로 산정이 된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위클리 인컴 리포트를 할 때는요, 수입이 이제 조금씩 발생되시는 분들 사례예요. 직장을 몇 군데를 하든지 간에 자, 모든 수입을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지금 샘플링 한 걸 보시면은요, ABC 잉크라는 회사의 고용주로부터는 1099으로 이제 돈을 받으세요. 주당 200불씩. 그리고 존 킴이라는 이 그 페이션트, 그러니까 간병인 하시는 분이 W2 인컴, 즉 페이롤, 페이스톱으로 300불씩 이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뉴월드라는 곳에서는 캐시로 이제 600불씩 받는단 말이에요, 주당. 그러면은 위클리 Certified for Benefit을 하실 때 인컴을 얼마를 보고 하시느냐? 페이롤 받는 거, 1099 받는 거, 캐시 받는 거를 모두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UI를 산정해 줄 때는 W2만 책정하고 POA를 산정해 줄 때는 1099만 산정을 하고 캐시 자체는 양쪽 다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입 보고를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합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1번만 지금 직장을 잃었거나 아니면 2번만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둘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아서 책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 수입은 당연히 보고를 안 한다고 생각하셔갖고 지금 수당을 너무 과하게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된 경우 굉장한 불이익을 받는데 자, 이거를 과연 실수로 인정을 할 것이냐? 서류로만 봤을 때는 이건 실수로 보지 않아요. 당신이 몰랐으니까 이걸 다 웨이브 해주겠다? 그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어필을 해도 이거는 고의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단기간 1, 2주만 받아도 이게 페널티가 큰데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면죄부를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샘플링에서 굉장히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사례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입이든지 누락됐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용주한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캐시나 1099 지불하시는 분들 서류 백업 자료 달라고 고용주한테 서류가 가는 경우 있고 특히 캐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IRS 텍스를 이제 또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 미국에서 되도록이면 어떤 고용주한테 고용이 됐을 때는요, 캐시 잡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입을 합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ALWA 300불의 기준은요, 여러분들 그 처음에 로그인을 해서 보시면은 클레임 서머리 나오는 그 화면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위클리 베네핏 어마운트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뭐 450불, 뭐 150불 이런 나오는 그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300불을 받느냐 마느냐 그 차이인데 그 계산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샘플링한 이 표를 보시면은요. 위클리 베네핏이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쭉 있어요. 80불부터 450불까지. 그런데 이제 인컴이 없는 경우 실제로 얼마를 베네핏을 받느냐 다 100% 받겠죠. 그런데 이제 LWA 300불을 어떻게 받느냐 1번 같은 경우 처음에 지금 왼쪽에 그 450불로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만약에 80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100불 미만이죠. 그런 경우에는 300불이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위클리 베네핏을 받는 경우는 300불을 뺀 나머지 80불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100불 이상이기 때문에 300불을 포함해서 받는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수입이 있는 경우 지금 이 샘플링 한 걸 보시면은요. B에 보면은 이제 수입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샘플링을 했는데 액츄얼 베네핏 받는 거 그 계산법은 제가 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인컴의 75% 그리고 이제 100불 미만은 25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전부 여러분들이 이제 공제한 후에 나머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액츄얼 베네핏이 얼마는가에 따라서 이제 산정되는 게 아니고요.
ALW의 300불은 무조건 왼쪽 클레임 서머리에 있는 그 위클리 베네핏 어마운트가 100불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나, 여기에서 또 하나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게 지금 C 액츄얼 베네핏 금액이요. 1불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케이스가 위클리 베네핏이 150불로 산정이 되었는데 인컴이 200불이 발생됐어요. 그러면은 액세시브 어닝으로 위클리 그 베네핏 실제 수령 금액이 없어요. 지로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LWA 300불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600불씩 보조 받았던 그 룰과 같아요. 대신 여기에서 하나 추가된 게 이제 위클리 베네핏 산정된 게 100불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맨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화면 멈추고 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계산법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데 옛날 동영상 찾기가 어려우실까 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00불 이하로 산정되신 분들 지금 300불씩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지금 뭐 양당 간에 계속 공만 주고받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그 표심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정치적인 싸움이 더 큰 걸로 보여요. 왜냐면은 실제로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UI가 아주 미미하게 산정이 되고 정말 한두 달밖에 일을 못해서 산정되시고 1099 수입이 더 많으신 분들은 이제 어필을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UI가 끝나고 PEUC로 익스텐션 되신 분들은 인정해주는 사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필을 해보라고 그런 건데,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위클리 베네핏 100불 이하가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적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또 이런 또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요. 실제로 UI를 이제 예를 들어서 산정 기준 안에 잠깐의 일 한 것 때문에 100불 이하로 산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제 더 좋은 베네핏, 풀타임 직장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인터뷰까지 봤어요.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구독자분도 그런 사례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에 다 인터뷰까지 최종 몇 차 인터뷰를 해서 출근을 하기로 딱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인컴도 아주 높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쪽 회사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뭐 비즈니스를 문을 닫으니까 취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팔타임으로 학생 때 일을 했던 그 기록 때문에 100불 이하로 산정이 됐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좋은 직장을 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100불 이하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왜 지금 주정부하고 지금 연방 정부가 지금 양당 간에 그냥 정치적인 공방만 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게 빨리 지금 개선되기를 저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주고 그만큼 더 경제적으로 복구를 해서 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군데 이상의 고용주의 수입 중 한 곳만 실업이 되었을 경우 두 군데 수입으로 베네핏이 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ABC 세 가지 회사가 있다 그러면 세 가지의 총 수입을 합산해서 위클리 베네핏이 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곳의 수입 중에서 한 곳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산정된 게 아니에요. 총 여러분들이 일한 그 W2로 일한 모든 수입을 합산해서 그걸로 여러분들의 위클리 베네핏이 산정됐는데 두 직장이든 세 직장이든 그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수입이 있는데 그걸 보고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더블 딥의 원리라는 거예요. 총 수입을 기준으로 위클리 베네핏을 산정해 줬는데 한 곳만 실업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신청했다. 그게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모두 수입을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위클리 인컴 발생되시는 분들 리포트 할 때 이 표 하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W2와 POA가 있어요. 그런데 W2 같은 경우는 위클리 베네핏 자체를 세금 공제 전에 그로스 인컴으로 산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클리 인컴이 발생되면은
그로스 인컴을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POA 같은 경우는 위클리 베네핏을 산정해 줄 때 애뉴얼 넷 인컴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클리 인컴 보고도 넷 인컴을 하는 거예요. 요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W2 있으신 분들이 위클리 베네핏이 그로스 인컴인데도 불구하고 위클리 인컴 리포트를 넷 인컴으로 보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이게 WDB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실수하신 분들은요. 되도록이면 EDD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조치하셔서 오버페이먼트 어떻게 정리하는지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그거대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큰 불이익이 따라요. 왜냐면 이건 연방정부 자금이 딸려오기 때문에 처벌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무서울 수가 있어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